아침마다 챙겨야 할 단 한 가지. 그건 거창한 것도 값비싼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준비 하나로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반대로 그것 하나 빠졌을 뿐인데 누군가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 늘 가던 길로 나선 그분은 그날따라 날씨가 조금 더웠다는 것 외에는 특별할 것 없는 아침을 맞이했죠. 하지만 그분의 하루는 결코 평범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의 삶은 산산이 부서졌고 오랜 친구들과 이웃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늘 웃으며 인사하던 그 모습이 순식간에 그때 마지막이었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70대 이후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무심함 하나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나이. 더 이상 괜찮겠지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저 가방에 넣기만 하면 되는 그 하나, 그걸 챙기느냐 마느냐가 생명과 죽음을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세 이평호 씨. 은퇴 후 동네 공원을 걷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던 그는 늘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걷기를 좋아하던 그는 어느 날 아침도 다를 것 없이 운동화를 신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유독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습도까지 높아 몸이 평소보다 더 무거웠고 이 시도 몸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금방 괜찮아지겠지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한 시민의 신고로 공원 벤치에서 쓰러진 한 노인이 발견됩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이 없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씨의 사망 원인은 탈수와 열사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그것을 챙기지 않고 나간 것이었죠. 바로 휴대용 생수병, 개인용 쿨링용품, 그리고 혈압약이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지갑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날도 해는 변함없이 떴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수원의 아침 풍경 속에서 이평호 씨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이른 아침부터 산책을 나선 사람들이 있었고 버스 정류장엔 학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평소 자신을 운동 좋아하는 노인이라 말하곤 했습니다. 젊었을 땐 체육교사였고 은퇴 후엔 늘 새벽에 일어나 체조와 걷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건강한 노인으로 통했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그날도 준비물 없이 가벼운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기온이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오전 9시부터 이미 30도를 웃돌았고 습도는 80%에 육박했죠. 기상청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이 씨는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제나처럼 걷고 싶었던 겁니다. 평범하게요. 그는 집 근처 탄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의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었고 잠깐 앉아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무 그늘 밑 벤치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분을 섭취하지 않은 몸은 이미 탈수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혈압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붙고 손끝은 점점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평소 고혈압 약을 아침마다 복용했지만 그날따라 깜빡하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일찍 나간 탓에 혼자 서둘러 외출하며 약을 챙기지 못한 겁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그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고 그 선택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를 지나치던 몇몇 시민들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땀을 전혀 흘리지 않았고 눈을 감은 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누군가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반응이 없자 곧바로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의 맥박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정지에 가까운 상태였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온열질환에 의한 급성 쇼크와 탈수 그리고 혈압 이상을 진단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 있었습니다. 이평호 씨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그를 기다리던 딸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건강하셨는데 왜 물 하나 안 들고 나가셨어요? 그의 지갑 속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과 구겨진 마트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집에 두고 나왔기에 누구도 즉시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노인 사망 소식으로 하루 뉴스에 짧게 언급되고 말았죠. 이후 수원 주민 커뮤니티에는 무더위에 노인 외출 자제하자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평호 씨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경고였죠. 하지만 이미 한 가정은 아버지를, 남편을, 할아버지를 잃은 뒤였습니다. 그를 떠나보낸 가족은 지금도 그날 아침 그가 가볍게 열어둔 신발장 앞에 멈춰 서곤 합니다. 텅 빈 운동화 자리엔 아직도 가족의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평호 씨는 평소 나는 건강한 편이라고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혈압약도 간혹 있곤 했고 더위에 민감하지 않다며 여름에도 외출을 자주 했죠. 하지만 70대 이후 체내 수분 조절 능력은 젊은 시절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땀은 적게 나지만 체온은 급격히 오르고 몸의 이상을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노인은 더 위험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 어지럼증, 실신, 심한 경우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죠. 이 씨 역시 약을 먹지 않고 외출한 그날 몸속에서는 천천히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괜찮겠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방심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평호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 잘 챙기는 어르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늘 아침엔 산책을 하고 식사는 제때 하며 술이나 담배도 멀리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병원 진료일조차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괜히 병원 가면 더 아프다는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던 겁니다. 가족들은 여름만 되면 아버지께 물병을 꼭 챙기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내는 얼린 생수병을 가방에 넣어드리기까지 했고 딸은 쿨링 스카프도 사드렸죠. 하지만 그는 늘 거절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냐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땀이 덜 나기 때문에 더위를 덜 느끼는 듯하지만 사실은 체온이 안에서 천천히 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 취약해지고 갑작스런 탈수나 체온 상승 시 위험도가 배로 높아집니다. 이평호 씨도 그런 원리를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당부했습니다. 약은 꼭 챙기고 가세요. 덥다던데? 하지만 그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걸어다닌 게 얼마인데 괜찮아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날 외출은 사실 10분 산책으로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뀐 그는 더 멀리 걷기로 했습니다. 강을 따라 난 길을 따라 과거 직장 근처까지 가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갈증을 느꼈고 벤치에 앉아 쉬려 했지만 물은 없었고 약도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위급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뇌는 산소를 덜 받기 시작했고 혈압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증상을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눈앞이 하얘지고 쓰러졌습니다. 의학적으로 고령자의 탈수는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한두 시간이면 급성 탈수 상태에 이르고 심장은 더 빨리 뛰다가 갑자기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씨의 상태는 그 전형적인 사례였던 셈입니다. 그날 이 씨가 약 하나, 물 한 병만 챙겼더라면 어땠을까요? 혹은 외출 전 딸이 건넨 손수건 하나라도 들고 갔더라면 땀이 아닌 체온을 감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일이 벌어진 뒤에야 그 중요성을 절감합니다. 노년의 방심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식들이 100번을 당부해도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기억은 이번에도 괜찮다는 착각을 부릅니다. 이 시 역시 나는 건강해라는 자기 확신이 결국 화를 불렀습니다. 고혈압 약 하나, 물 한 병, 응급 연락 카드. 이 세 가지를 외출할 때마다 챙기는 것, 그것이 70대 이후 생존의 기본 조건입니다. 누군가에겐 사소해 보이지만 누군가에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선택. 그날 이 씨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74세의 김순자 씨는 주말마다 딸아이 집에 가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늦게 출발한 김 씨는 급하게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더웠고 역 안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지만 김 씨는 선풍기도 들고 있지 않았고 챙겨야 할 약도 놓고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승강장에서 기다리던 중 그녀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뇌졸중 전조 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혈압이 급격히 치솟았던 것입니다. 그날 그녀는 심각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이후 반신불수가 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실에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약만 들고 나왔더라도 그게 뭐라고 그걸 안 들고 나갔을까? 김순자 씨는 평소에도 자신을 부지런한 엄마라 부르며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어 가족에게 나눠주는 것이 일상이었죠. 손주가 좋아하는 전을 부쳐 가방에 담고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기꺼이 딸아이의 집으로 향하던 모습은 주변에서도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늦잠을 잤고 출발을 서두르다 보니 평소 하던 것들을 놓치게 되었죠. 아침 약을 건너뛰었고 평소 목에 두르던 쿨링 스카프도 잊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덥다는 걸 느끼면서도 오늘쯤은 괜찮겠지 하고 외출을 강행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대전의 지하철역은 여름이면 지상보다 더 덥게 느껴질 정도로 공기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승강장으로 내려가며 식은 땀을 흘렸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그녀는 결국 휘청이며 쓰러졌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여성이 급히 부축했고 영무원이 소방서에 연락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의식은 있었지만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쪽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어눌해져 있었습니다. CT 촬영 결과 뇌혈관이 막혀 있었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는 뇌졸중 초기 대응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후유증이 줄었을 텐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의식을 잃기 전까지도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늘 엄마 약 챙기셨어요? 라고 묻곤 했고 그날 아침에도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두고 집을 나선 상태였습니다. 입원 초기 김 씨는 오른쪽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했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간호사들과 가족들이 손짓과 눈빛으로 의사 표현을 유도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좌절감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어. 그냥 나갔을 뿐인데. 요양병원으로 옮긴 후에도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오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안타까워했고 거울을 보며 표정이 굳어있는 자신을 낯설어 했습니다. 그날의 외출이 이렇게 삶을 바꿔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김 씨의 사례는 고령자가 약을 챙기지 않고 외출했을 때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특히 혈압 조절에 실패한 상태에서 무더운 공간에 오래 노출되면 뇌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거나 막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병실에서 딸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약만 들고 나왔더라도
그게 뭐라고 그걸 안 들고 나갔을까? 엄마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지. 내 말 좀 들을걸? 그 말에 딸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야기는 비극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빠졌던 단 하나, 그건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아주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70대 이후 외출 시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기 복용약입니다. 혈압약, 심장약, 당뇨약은 단 한 번의 누락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약은 나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지 않으면 몸속 장기와 혈관은 예기치 못한 상태로 변하게 되고,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지면서 실신, 뇌출혈,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어제 안 먹어도 괜찮았으니 오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약을 거릅니다. 하지만 노년기 약은 하루하루 유지가 핵심입니다. 쌓이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외출 전 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하고 하루 복용분은 작은 약통에 챙겨 지갑이나 가방 안에 넣어두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수분 보충제와 생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은 이미 탈수 상태에 가깝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보다도 체온이 안에서 끓고 있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전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이는 곧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생수병 하나 혹은 전해질이 포함된 수분 보충 음료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 이것은 단순한 건강관리 그 이상입니다. 당신의 심장과 뇌를 지키는 일입니다. 화장실이 걱정된다고 물을 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비하면 그 불편함은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응급연락카드입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졌을 때 지갑 안에 이름만 적힌 신분증 하나로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약을 복용 중인지, 기저질환은 무엇인지, 이런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없다면 응급구조대조차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은 허무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은 노인을 위한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GPS 기기까지 다양한 응급 보조기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단지 노인을 위한 장신구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생존 장비입니다. 가격도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한 달, 두 달 커피값 아끼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응급팔찌, GPS 추적기, 음성 알림 장치 등을 노인 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보급하거나 구입 시 일부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면 의외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준비, 복잡하지도 않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챙기는 습관만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누군가에겐 삶과 죽음을 나누는 선이 됩니다. 매일 아침 외출을 준비하며 거울을 보며 옷깃을 여미듯 가방 속을 한 번 더 열어보세요. 약은 챙기셨나요? 물은 있나요? 연락처는 적혀 있나요? 누군가의 마지막 외출이 되지 않게,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그걸 안 들고 나가셨어요? 라는 말을 남기지 않게 하려면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이 단순한 세 가지, 그것이 바로 생존의 기본입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다녀오겠습니다란 인사가 정말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작은 외출이 마지막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하고 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물 하나 안 들고 나가서 죽을 뻔했다는 말을 농담처럼 하지만 그 말이 진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남는 건 후회뿐이고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크고 비싼 병원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준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걸 챙기지 않으면 그날이 마지막 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을 나섭니다. 어떤 이는 병원으로, 어떤 이는 시장으로, 또 어떤 이는 그냥 집 앞 공원으로 나가죠. 하지만 그중 누군가에겐 그 외출이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쉽게 잊곤 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외출이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몸의 컨디션, 외부 기온, 습도, 그리고 복용 여부까지 고려해야 하는 하나의 준비된 여행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들에게 익숙한 일상이 어느 순간부터는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자주 말합니다. 조심하세요. 덥다는데 물은 챙기셨어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말조차 미처 전하지 못할 때도 많고 당사자 역시 괜찮다는 말로 넘겨버리기 일쑤입니다. 그 괜찮다는 말 뒤엔 늘 후회가 따라오곤 하죠. 이제는 외출 전에 지갑, 핸드폰, 마스크만이 아니라 약, 물, 연락수단까지 포함한 새로운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특히 무더운 계절, 체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더더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오늘 챙긴 약 한 알, 오늘 마신 물 한 컵, 오늘 넣은 응급카드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어쩌면 당신도 또는 당신의 부모님도 이 사소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사소한 것 하나로 무너지고 또 그것 하나로 지켜지기도 합니다. 그날 약만 챙겼더라면, 그날 물만 마셨더라면 많은 유가족들이 똑같이 남긴 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무사히 다녀오세요 라는 말이 진심이 되려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준비가 먼저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책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킬 의무가 더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외출 준비는 이제 단순히 옷차림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점검입니다. 그 점검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오래 건강하게 무사히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방엔 무엇이 들어있나요? 오늘 당신이 챙긴 것이 내일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란 말은 오늘부로 가방에 넣고 다니지 마세요. 그 말 대신 준비했지라고 말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노인은 당당히 살아남고 준비되지 않은 노인은 어느 순간 세상에서 잊혀집니다. 누군가는 외출 후 저녁 식탁에서 가족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고 누군가는 집에 돌아오지 못한 채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단 하나의 선택, 단 하나의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당신의 가방 속엔 당신을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갑보다 먼저 꺼내야 할 건 약통일 수도 있고 핸드폰보다 더 중요한 건 응급 연락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외출하기 전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정리하기 전에 가방 속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외출이 무사히 돌아오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외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 배우자 혹은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단 30초만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걸 챙기고 나가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주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외출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금부터 준비합시다.